예, 안녕하십니까. 포항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리그레션을 가지고 다양한 예시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신호가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디노이징,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것을 예시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이런 느낌의 신호가 있는 것을 이거를 그 x를 해서 칼럼 벡터로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그널이 벡터가 되는 거죠. 관점에서. 그랬을 때 xi라는 것은 신호의 시간의 함수고 아니면 어떤 독립인자의 함수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샘플링이 되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신호가 중간에 커럽트가 된 거죠. 어떤 그 노이즈에 의해서. 그러면 원 신호에서 노이즈가 들어가서 커럽티드 된 신호가, 그래서 그 그림은 이게 x 커럽티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원 신호였지만 저희가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측정을 하면 항상 그 노이즈가 얹혀 있는 x 플러스 노이즈인 이런 신호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이 원래의 신호가 어떤 모습인지 추정하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작업을 제목에서와 같이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해서 디노이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정을 할 텐데, 노이즈는 원래 신호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변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작고, 이것을 이제 좀 고주파 성분이 많다고 또 고주파 성분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원 신호는 스무딩해서 좀 천천히 변하고, 그 위에 저희가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얹혀져 있는데 그 노이즈는 고주파 성분이 많고 크기는 원 신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랬을 때 커럽티드 된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x햇을, 이 x햇은 x와 가까워야겠죠. 이런 노이즈는 제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신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최적화 문제를 한번 또 다시 바꿔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이 이제 그 시그널이고, 그러면 저희가 가정을 하기에 시그널 자체는 노이즈에 비해서 빨리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한 신호들의 크기는 거의 유사하다. 이제 신호가 이렇게 천천히 변할 테니까 이렇게 있는 어떤 t가 i고 t가 i 플러스인 서로 이웃한 관계상에서 그 값의 크기는 급격히 변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노이즈에 비해서.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이것은 주어진 신호입니다. 커럽트된 노이즈가 껴있죠. 그리고 이 x는 저희가 estimate 하고 싶은 신호인 거죠. 이 전체가 unknown variable입니다. variables가 되고 decision variable이 되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첫 번째 텀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 x라는 것은 x 커럽트와의 차이가, 이 차이를 크기로 하는, 그럼 이 크기를 최소화해야겠죠. 최소화하는 x. 그렇기 때문에 x 자체가 커럽트 된 신호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디비에이트 되어 있느냐가 첫 번째 항의 물리적 의미이고, 하지만 두 번째 항이 없다면 이것이, 이 전체 엘리먼트가 모두 다 디시전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x가 x 커럽트와 같으면 이것은 결과가 0이라서 항상 이게 옵티멀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텀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노이즈에 비해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했으니 이웃하는
이웃하는 이 x에서 이웃하는 컴포넌트들의 차이를 다 제곱했을 때 이 차이도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여전히 두 텀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튜닝 파라미터가 있을 것이고, 자, 첫 번째 텀의 물리적인 의미는 저희가 원하는 복원하고 싶어하는 x가 노이즈가 껴있는 커럽트된 신호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x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빨리 노이즈에 비해서 빨리 변하지 않 원신호는 노이즈에 비해서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변함을 패널라이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저희가 풀고 싶어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뮤의 의미는 그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에 대한 상대적인 웨이트, 그리고 뮤에 따라서 얼마나 x hat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여기서 x hat은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스무딩하냐를 컨트롤하는 팩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텀은 이게 칼럼 벡터니까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도 역시나 i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텀이 좀 여기는 엘리먼트 와이즈 그 차이를 제곱한 건데, 한번 따져보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고 쭉쭉쭉 가다 여기 있네요. 가고 쭉 가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x의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x의 n개 빼기 x의 n-1까지 가게 돼서 제일 끝단에는 마이너스 1, 1까지 갈 것입니다. 자, 이거의 길이는 n개, 그리고 이 식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니까 이쪽 길이는 n-1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취합을 하면 요 식이 이렇게 되고 요 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빼기는 뭐 상관없으니까 d의 크기는 n-1 곱하기 n입니다. 근데 d가 보면 이쪽은 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1을 맞는 dx 빼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두 번째 텀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벡터화하는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x corrupted 투놈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뮤를 안으로 넣고 dx-0 제곱은 보시면 이건 칼럼 벡터입니다. 이것도 칼럼 벡터고, 칼럼 벡터의 모든 요소들을 제곱한 다음 더한 거죠. 칼럼 벡터의 모든 요소들을 제곱한 다음 더한 거니까 이것은 이거의 칼럼 벡터를 길게 이렇게 내리면 해서 이거 전체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의 칼럼 벡터는 xn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니까 루트 뮤 d x, 그 다음 마이너스 x corrupted 하고 이 전체의
투놈의 스퀘어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ax b 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b는 여기서 오고 a는 이렇게 오고, 그럼 x는 저희가 이거의 답은 알고 있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가 x 스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연습을 저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a, b를 파이썬에다 넣고 수식적으로 풀면 되는 거죠. 예. 한번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트로 디노이징은 사실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노이징은 일반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로페스 필터를 적용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예시는 제가 리그레션의 예시로서 이렇게도 디노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예제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텐데 여기를 보시면 그 A를 저희가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A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사이즈는 n이고, 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1이고 n이고 -1, -1, -1까지, 그리고 여기가 1,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의 d를 나와서 b는 원 신호인 커럽티드 된 것과 사이즈, 세로 지금 사이를 보시면 b입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트 신호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플롯을 해보면 이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노이즈가 있는 커럽티드 된 신호이고, 이 빨간색이 리컨스트럭트 된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디노이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튜닝 파라미터의 뮤에 따라서 스무스니스가 디노이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뮤가 0, 뮤가 10, 뮤가 100, 뮤가 0인 경우는 이 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커럽티드 된 신호와 동일합니다. make sense 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뮤가 값이 커지면 이쪽 그 값이 빠르게 변하는 걸 패널라이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값이 커질수록 스무딩의 이펙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신호가 더 스무딩해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문제를 그 cbx 파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n개의 decision variable이 있고, 첫 번째 텀은 이렇게 x reconstruct에 corrupt 된 거에 sum squares, 뒷부분은 dx의 sum of square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보면 역시나 같은 결과를, 그리고 cbx 파일을 쓸 때는 element wise라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 제가 주석 처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코딩을 해도 가능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bx 파일을 통해서 뮤의 이펙트를 보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L2놈에서 그 다음 L1으로 이제는 그 어떤 경향성을 여기서는 그 L2놈이 아니라 여기가 제곱이었는데 제곱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놈이 되고 여기도 놈이 될 것 같습니다. 놈이 되고, 이제는 뮤가 아니라 감마로 그 크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역시나 하는 물리적인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에 0, 7, 2를 했을 때 같은 cbx 파일을 써서 보면 이렇게 감마가 커질수록 스무딩 이펙트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서 제곱을,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unconstrained optimization 중에 두 개의 텀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텀의 objective function에 constraint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기는 그 빠르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패널라이징을 하고, 맞죠?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빠르게 변하는 거에 패널라이징을 하면 여기에 옵티멀한 솔루션은 그냥 컨스탄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커럽티드 신호와의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죠. 어퍼 바운드를.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cx 파일로 임플멘테이션을 하면 objective function은 dx 하고 constraint은 이렇게 투놈을 베타보다 작게 하면 역시나 디노이징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 값을 여기서 베타 값을 바꿔가면서 베타가 커진다는 것은 베타가 값이 작으면, 이 값이 작으면 내가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신호가 커럽티드 신호와의 그 차가 작다는 거죠. 어퍼 바운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 신호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어퍼 바운드를 풀어버리면, 커지면 이제 스무딩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스무딩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노이징을 리그레션 관점에서 그 같은 리그레션 할 때 사용했던 방법론을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나 디노이징인데 조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 신호입니다. X. 그리고 이것이 커럽티드 된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 신호 자체에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시그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스무스하게 변하지만 몇 개 포인트에서 아주 빠르게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점프가 있는 신호를 생각하시면, 이거는 어떤 디지털 신호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런 신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노이즈가 껴있는 것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에서 커럽트된 신호에서 원래의 시그널을 복원하고 싶다 그리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스무딩 시그널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토탈 베리에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놈을 써보면 투놈을 써서 쭉 베타 값을 키워가면서 이제 크면 클수록 스무딩을 해진다고 했으니까 키웠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요? 여기 이쪽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스무딩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쪽 부분에 여기 샤프와 여기도 스무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펙트가 아니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노이즈처럼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노이즈가 아니라 원 신호에서 파이나이트한 몇 개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점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2놈을 사용하면 저희가 신호를 복원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래틱 스무딩, 이제 L2놈인 거죠. 했더니 노이즈만 스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 자체의 샵 트랜지션까지 스무딩을 해버리더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신호의 샵한 트랜지션을 보존할 수 없다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역시나 스토리는 L2를 정했기 때문에 L1을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 프로블럼을 할 때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 두 번째 텀이 제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역시 L1을 한번 취해보죠. L1을. 그럼 여기에 대한 람다에 대한 그 물리적인 역할은 동일합니다. 스무스니스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니라 컨스트레인을 바꾸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은 투놈이고 지금 뒷부분이니까 뒷부분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투놈에서 원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CVX를 활용해서 원 신호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이 있을 때 보시면 결과부터 보시면 베타 커지면서 신호가 스무딩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이쪽 샵 트랜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베타의 값을 조절을 하면 이쪽 부분도 많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토탈 베리에이션은 스무딩을 하는데 샵 트랜지션은 신호에서 보존을 하고 그 성능이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 리컨스트럭션에서 L1 놈이 원래 신호에서의 샵 트랜지션을 보존하면서도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L2보다 우수하다. 왜 이럴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그 리그레션 문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웃라이어가 여기에 있는 이 큰 거 지금 보시면 이 이치 데이터 포인트에서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큰 값을 가진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L2놈을 쓰면 이것의 제곱의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여기가 스무딩이 가는 거지만 이것을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하면 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그냥 그 제곱을 하지 않고 원래 값의 크기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저희가 L1, L2를 비교하는 그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한번 비교하셔서 연결시켜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예시로 이런 그 토탈 베리에이션을 이미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에 에런놈을 적용해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리컨스트럭션이 될까라고 해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레이로 하면 다 픽셀마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이것을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리쉐이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신호가 있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신호가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쭉 긴 어떤 시그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그널을 토탈 베리에이션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한 다음 그러니까 그 어떤 스무딩이 됐겠죠.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복원을 해서 행렬로 만든 다음 그것을 이미지처럼 간주하고 플랫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이미지가 리컨스트럭 될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토탈 베리언스를 쓰고 리쉐이핑을 한 다음 그것을 CVX를 푼 다음에 다시 리쉐이핑을 했죠. 로와 칼럼으로 그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뿌려보면 여러분들 한번 어떤 그림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그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스무딩을 하지만 이런 샤프한 트랜지션이 있을 때는 그 값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사진을 어떤 카툰의 느낌이 나게 좀 이렇게 변형시키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이런 그 토탈 베리에이션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호의 디노이징의 관점에서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시나 여기서도 L1 리컨스트럭션 하느냐 L2 리컨스트럭션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물리적인 의미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그레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역시 같은 이 예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